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새로운 미션 시작하기로 했었죠. 오늘은 미션 15, 우리 미용실 가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에 미용실 꼭 여성분들만 가는 거 아니고 남성분들도 머리 자르거나 스타일링 할 때 많이 가시죠.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가 6개의 씬을 할 텐데 내용이 많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운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245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에서 팁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팁 하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자리 잡은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막상 계산서를 받았을 때 얼마를 줘야 될까? 아니면 특히 이렇게 미용실처럼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는 어떻게 줘야 할까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팁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 양질의 서비스이냐 그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해외에 미국에 오셨는데 식당에서 아니면 미용실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의 서비스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면 팁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팁을 받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 해주는 편이에요.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산서가 나오죠, 책이. 그러면 서브 토탈이라고 해서 아직은 세금을 합산하지 않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서브 토탈에 대해서 쉽게는 그냥 쉽게 간단하게 10% 정도로 준다고 하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텍스까지 합쳐서 총액이 나왔을 때의 10%를 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20% 주셔도 되고 25% 주셔도 돼요.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카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팁도 식당에서처럼 카드에 다 합산을 해서 주느냐 그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손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에게 캐시로 미리 준비를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246페이지와 그리고 247페이지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여러분 문장 구조 보시죠? 우리 인터넷 서비스와 택시를 부를 때 했던 문장입니다. 어떤 때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내일 예약을 한다라고 할 때 for tomorrow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한다라고 할 때 for Saturday morning. 그리고 여기 어떤 머리 모양 파마를 하러 갈 거예요 라는 예약을 할 때는 for a perm처럼 전치사 for 다음에 그 목적에 해당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거를 놓으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일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Hi,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tomorrow. Hi,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tomorrow. 잘하셨어요. 똑같은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Hi,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Saturday morning. Hi,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Saturday morning. 이번에는 그 때에 대한 거 말고 내가 머리 파마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247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보시면 우리 어딘가에 갔을 때 그 목적이나 이유를 밝힐 때 I'm here to 정말 많이 했었죠? 세 개의 문장이 모두 똑같은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get 동사를 지금 세 개의 문장에 다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get은요 우리 정말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get의 기본 그림은 뭔가 움직여서 그렇게 되어가는, 그렇게 된 그림입니다. 이 get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어떤 상태였는데 이래 하게 되어지다 라는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 here to get a haircut and a perm. 이거를 봤다라고 해도 어떻게 한국어와 이렇게 잘 맞아서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상태로 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있다고 꼭 기억하세요. 파마하기 전에 머리를 다듬는 trim을 썼죠.
trim은 여러분이 나무에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 있고 풀이 나와 있을 때 그거를 다듬을 때도 trim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 한번 해볼까요? I'm here to get a trim and a perm. I'm here to get a trim and a perm. 내 머리가 염색이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get my hair colored. Get my hair colored. I'm here to get my hair colored. I'm here to get my hair colored. 염색과 관련해선 두 가지 동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색깔을 들이다, 우리도 물들이다 라고 하지요. color, 색깔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color, 이거와 비슷하게 염색하다라는 그 의미의 dye가 있습니다. 죽다라고 할 때 dye가 있죠. 발음이 똑같은데 스펠링만 달라요. 248페이지 3개의 문장도 지금 똑같은 문장 구조지요. 내가 내 머리에 어떠한 파마 형태를 원합니다. I want to get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파마의 형태만 넣으면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파마는 스트레이트 파마, a straight perm, 그리고 만약에 굽슬굽슬 wavy 파마, 웨이브 파마라고 하죠. A wavy perm. I want to get a straight perm. I want to get a straight perm. I want to get a straight perm. I want to get a wavy perm. I want to get a wavy perm.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마인데요. 우리 왜 한국 어머니들 꼬불꼬불 라면 파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꼬불꼬불 타이트하게 꼬불꼬불 curly가 되면 되겠죠. I want to get a tight curly perm. I want to get a tight curly perm. I want to get a tight curly perm. 미국 미용실을 이용하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머릿결도 다양해요. 그 중에서 백인 머릿결과 또 흑인의 머릿결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미용실을 갈 때 그렇게 좀 골라서 나누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백인 쪽의 머릿결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무래도 흑인은 머리카락이 이게 좀 굵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게 잘하잖아요. 그 브레이즈도 잘하고 따는 것도.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흑인의 머리를 잘 만지는 미용사는 백인의 머리를 스타일링을 잘 할 수 있지만 백인의 머리만 스타일링을 했던 미용사는 흑인의 머리를 스타일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흑인이 백인의 미용실을 갈 때는 그 백인 미용사한테 물어봐요. 어디까지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느냐, 흑인의 머리를 다룰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재밌죠?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신체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249페이지를 보시면 머리 다듬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다듬어만 달라라고 하면 Can you give me a trim? Can you give me a trim? 만약 끝이 상했어요. 끝이 갈라져요. 갈라진다는 건 이렇게 가다가 나뉘게 되는 거죠. split. 그리고 끝인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end. 내가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I have split ends. I have split ends. 그리고 똑같이 Can you give me a trim? Can you give me a trim? I have split ends. Can you give me a trim?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저 층지게 다듬어 주세요 라고 한 문장으로 말을 하지만 영어식으로 또 구체적인 그
포인트에 맞추자면 trim은 끝만 자르는 거기 때문에 먼저 trim을 한 다음에 cut을 하는 겁니다. Can you give me a trim and a cut with layers? cut 자르는데 그 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르는 거죠. Can you give me a trim and a cut with layers? Can you give me a trim and a cut with layers? 머리를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길이입니다. 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오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 닿는 위치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까지 오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 위로라고 하면 그 기준선상의 위면 above, above, above. 만약에 이 기준치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below, below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처럼 내 어깨까지만 오게 어깨 길이로 잘라주시겠어요? 지요? 여러분 그림 그려보면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딱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Can you cut my hair up to my shoulders? Can you cut my hair up to my shoulders? Can you cut my hair up to my shoulders? Can you cut my hair? 이라고 계속 말을 해도 되지만 이미 머리를 자른다 라는 문맥과 상황이 정해졌다면 어디까지 잘라드릴까요? 라고 미용사가 말을 했겠죠. 그러면 I want it 내 어깨 위로 올라온다. Above my shoulders. I want it above my shoulders. I want it above my shoulders. 어디 사이냐? 그럼 between my chin and shoulders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준치 선을 그려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잡아서 포인트를 전하세요. 내가 이 턱의 아래로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I want it below my chin. I want it below my chin. 저 이제 긴 머리 안 하려고요. 긴 머리 싫어서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죠. 251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I don't want my hair long. I don't want my hair long. 그게 짧은 걸 원하는 거니까 I want it short. I want it short. I don't want my hair long. I want it short. 잘하셨어요. 그러면 단발로 했을 때 이게 또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몽실이 언니처럼 이렇게 우리 학생 때 교복 입고 다니면 했던 그 단발머리 그게 바로 bob cut입니다. bob cut. I want a bob cut. I want a bob cut. 우리말로 쇼트컷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면서 물론 이렇게 넘겨서 차분하게도 할 수 있지만 픽스컷이라고 말을 해요. 숏커트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인에게 말을 하면 그게 이렇게 지름길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딘가 거슬러서 질러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떠올릴 거예요. I want a pixie-cut. I want a pixie-cut.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외에 나가서 머리를 한다라고 하면 왠지 그 미용실을 넘기가 겁나는 게 좀 있었잖아요.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머리 잘못해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배우신 표현 활용하셔서 이제는 자신 있게 가서 써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빠이!